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며 성장할 것입니다. 설날 아침부터 주방에 울려 퍼지는 칼질 소리. 박수님 씨는 떡국떡을 얇게 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년 그렇듯 명절 음식은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봐서 나물을 데치고 전을 부치고 떡국 준비를 하는 동안 허리는 점점 아파왔어요. 오래된 아파트 주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박 씨의 주름진 손등을 비추고 있었죠. 6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손으로 여전히 가족의 명절상을 차리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들 정우가 결혼하고 분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명절마다 찾아오는 아들 가족을 위해 음식 준비는 변함없이 박 씨의 몫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직 3시간은 더 있어야 정우와 미경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정우, 결혼 당시 박 씨가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과 퇴직금 대부분을 털어 마련한 신혼집이었죠. 정우가 결혼할 때 박 씨는 자신의 노후자금 상당 부분을 들여 아들 부부를 위해 집을 사주었습니다. 명의는 아직 박 씨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정우와 미경이 살고 있는 그들의 보금자리였죠. 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집 문제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미래를 조금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정우에게 더 넓고 좋은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주저없이 자신의 작은 아파트 대출을 늘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집을 사주면서 딱히 조건을 달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자신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작년에도 그전에도 늘 그랬듯이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 아침에 어머니 집에 와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 갈 뿐이었어요. 박 씨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 밖이었죠. 문득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박 씨는 잠시 주방 의자에 앉아 쉬어가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웃집들은 벌써 차들이 몇 대씩 주차되어 있었죠. 다들 멀리서 자식들이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비쳐 보였어요.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박 씨는 잠시 통증을 잊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오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도 명절 준비로 바쁜 중이라면서도 박 씨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의 친구로 서로의 인생 굴곡을 함께 겪어온 유일한 동반자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자녀들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경희는 딸이 아침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함께 하고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손주들도 설날이라고 들떠서 할머니를 도우려 애쓴다는 이야기에 부러움이 일었죠. 박 씨는 경희의 말에 부러움을 느끼며 자신도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푸념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닌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명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경희는 박 씨의 말에 위로를 건네며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조언했죠.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것도 문제라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텅 빈 집안에 퍼지는 음식 냄새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존재했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마음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남은 음식들을 준비하며 박 씨는 명절 내내 아들 가족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세뱃돈도 넉넉히 준비해 두었고
정우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미리 사두었죠.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짧은 통보였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준비가 늦어졌다는 변명이었죠. 박 씨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경의 목소리와 급한 움직임 소리에 박 씨는 그들의 바쁜 아침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천천히 오라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이미 모든 음식은 거의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가운데 놓인 떡국까지. 박 씨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준비한 결과물이었죠. 서랍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 봉투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정우에게 용돈을 넉넉히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40이 넘은 아들에게도 여전히 돈 봉투를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지만 그것마저도 어머니로서의 작은 기쁨이었죠. 문득 아들에게 사준 집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은 박 씨에게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들의 결혼과 독립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증거였죠. 어떤 면에서는 박 씨의 모성애가 담긴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집이 자신의 유일한 노후 대비책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위해 그마저도 기꺼이 내어줬던 마음이 떠올랐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현관 초인종 소리에 박 씨는 급히 앞치마를 정돈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정우와 미경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반갑게 맞이하려던 마음과 달리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미경의 피곤한 표정에 박 씨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정우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도 별다른 감탄이나 고마움의 표현은 없었어요. 미경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명절 아침부터 이런 표정으로 시모를 대하는 며느리를 보며 박 씨는 문득 자신이 시어머니를 대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방문한 듯한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죠. 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시작된 명절 아침이 어색한 긴장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긴장감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할 기운을 품고 있었죠.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미경에게 갈비찜을 권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박 씨에게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날이었죠. 미경은 피곤한 표정으로 작은 한 조각만 집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에서 명절을 그저 형식적 의무로만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음식 맛이 좋다고 어머니를 칭찬했죠. 하지만 그 말에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 박 씨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박 씨는 새벽부터 준비했다며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이른 아침부터 서서 요리하느라 허리가 아프다는 말도 덧붙였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노력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작은 기대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박 씨의 수고에 대한 감사 인사나 걱정의 말 한마디도 없었죠. 그 순간 박 씨의 가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박 씨만 분주히 움직이며 국을 떠주고 반찬을 권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죠.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며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었다는 투였습니다. 마치 박 씨의 정성이 낭비인 것처럼 들리는 말에 마음이 조금 더 쓸쓸해졌어요. 미경도 동조하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고 형식적인 말을 건넸죠.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박 씨의 마음은 더 서늘해졌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화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마흔이 넘은 아들은 회사 이야기만 짧게 했고 미경은 대부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간간히 고개만 끄덕였죠. 박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늘 조심하고 공경했던 기억, 명절이면 새벽부터 함께 음식을 준비했던 그 시절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밥그릇을 비운 미경이 식사를 마치겠다고 말했죠. 설거지를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 대신 소파에 가서 쉬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 순간 서운함이 스쳤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다음에는 조금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덧붙였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소파에 앉아있던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함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정적이 흘렀고 정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죠.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는 음식을 사와서 함께 드시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마음이 확 내려앉았어요. 평생 정성으로 준비해온 명절 음식을 사 먹자는 제안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정우는 자신의 말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직접 만든 음식이 더 맛있고 의미 있다고 말했어요. 그저 함께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뜻이었다고 부연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머니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던 미경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집 일인데 왜 자신이 와서 해야 하냐는 투였죠. 자기도 직장에 다니고 바쁜데 명절까지 휴식을 포기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 씨의 가슴에 꽂혔어요. 순간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어머니 집 일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죠. 정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미경의 팔을 잡고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거두어 들릴 수 없었어요.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정리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한 표정으로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자신의 모든 노력이 갑자기 어머니 집 일로 축소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날씨 이야기, 최근 뉴스 이야기 등 아무 말이나 꺼내며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 했죠. 하지만 이미 깨진 유리처럼 관계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식탁을 정리했어요. 특히 아들 결혼 때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집을 마련해 준 것이 떠올랐죠.
그 집의 명의가 아직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소파에서 일어나 정우에게 이제 가자고 말했어요. 겨우 1시간 정도 머물렀을 뿐이었죠. 박 씨는 그들이 이렇게 빨리 떠나려는 것에 더욱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뜨게 되어 미안하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죠. 박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순간 박 씨의 어깨가 축 처졌죠.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명절 음식들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죠. 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던 마음의 열기가 퍼져나갔어요. 텅 빈 집안에 흐르는 물소리만이 외로움을 더했죠. 설거지를 마친 박 씨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들은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로 시끌벅적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부러웠죠.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아들에게 사준 집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 서랍장으로 다가갔죠. 천천히 서랍을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소유주란에 적힌 박수님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에 살면서 어머니 집일이라고 말한 며느리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류를 보며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아들에게 주겠다고 생각했던 집, 평생 자식을 위한 선물로 여겼던 그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정말 이대로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은 걸까?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박 씨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며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 자신의 노후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이 밀려왔죠. 친구 경희와의 통화에서 들었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자식에게만 맞춰주지 말라는 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꼭 쥔 박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해갔죠. 박 씨는 어머니 집 일이니까 자신이 알아서 해야겠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박 씨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세를 검색하는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죠. 한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박 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아들에게 사준 집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있었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은 또한 박 씨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박 씨는 달라질 것이었죠.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려 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 박 씨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가랑비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어요. 목적지는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였죠. 박 씨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특히 미경의 어머니 집 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박 씨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늘 타인을 배려하고 자식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욕구는 뒤로 한 채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충동적인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자문했어요. 하지만 어제의 상처와 분노가 더 크게 다가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박 씨를 의자에 앉히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었어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아들 정우에게 사준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아들 결혼 때 사준 집이지만 명의는 여전히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제 그 집을 팔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말했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재 시세와 판매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예상보다 높은 시세에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처음으로 이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부장이 판매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따님에게는 말씀하셨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니 자신이 결정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매매 절차를 안내했어요. 집을 살펴보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며 방문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죠.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와 미경에게 알리지 않고 중개사가 방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없는 시간에 방문하면 될 것 같았죠. 정우와 미경이 모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평일 낮에는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김 부장과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한 후 박 씨는 부동산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박 씨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거리를 걸으며 박 씨는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에게 전화를 건 박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느껴졌죠. 경희는 반가운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결정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들에게 사준 집을 팔기로 했다는 이야기에 경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나 곧 박 씨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경희는 박 씨가 너무 오래 참아왔으니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도 될 때라며 격려했어요. 경희의 응원에 박 씨는 용기를 얻었죠. 카페에 들어가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희는 박 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박 씨는 집을 팔고 얻은 돈으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죠. 오랫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도 가보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경희는 기쁜 표정으로 박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너무 늦은 결정은 아니라며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문득 정우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작고 따뜻했던 정우의 손을 잡고 등교했던 모습, 열이 나서 이마에 손수건을 올려주었던 그 촉감,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우의 환한 미소가 생생하게 떠올랐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며 정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제 명절날의 기억이 덮쳐왔어요. 미경의 차가운 말투, 정우의 무관심한 태도, 그들이 보여준 존중 없는 행동들이 다시 한번 박 씨의 결심을 굳게 했죠.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서랍에서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어요. 첫돌 때 까맣던 눈동자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번쩍 들어올린 작은 주먹,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늠름한 표정까지. 이렇게 키운 아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서글펐죠. 특히 결혼할 때 집을 사주며 품었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컸습니다. 당시 자신은 노후 대비 자금 대부분을 털어 아들에게 좋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박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그 선택을 했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박 씨는 김 부장과 함께 정우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정우와 미경이 모두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죠. 집 열쇠를 꺼내며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몰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우와 미경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그들의 여행 기념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정우 부부가 쌓아온 추억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김 부장은 전문가의 눈으로 집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집을 둘러보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 공간에 담긴 추억과 정우, 부부의 일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 집 일이라던 미경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 이건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김 부장의 촬영을 도왔죠. 김 부장은 이 집이 입지가 좋아 빠르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몇몇 잠재 구매자들이 이 지역 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박 씨는 실제 구매자들이 이 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낯선 사람들이 이 집을 둘러보고 정우와 미경의 흔적을 평가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필수 과정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모든 촬영을 마치고 김 부장은 매물 등록을 위한 세부 사항을 확인했죠. 희망 매매가, 입주 가능 시기 등에 대해 물었고 박 씨는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부동산 앱에 매물이 등록되면 곧 연락하겠다는 김 부장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저녁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김 부장이었어요. 김 부장은 자신을 소개하며 오늘 미경의 집에 방문해서 사진 촬영했었는데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 연락했다고 말했죠. 미경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부동산 중개사가 집에 다녀갔다는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그들의 집에 누가 다녀갔냐고 물었죠. 김 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미경은 즉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낯선 부동산 중개사가 집에 다녀갔다는 소식에 정우도 크게 놀랐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정우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박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우는 다급한 목소리로 혹시 자신의 집에 부동산 중개사를 보냈는지 물었죠.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발각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보냈다고 담담하게 인정했죠. 정우는 어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더욱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박 씨는 집을 팔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박 씨의 단호한 말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놀란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농담이냐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했죠.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자신이 번 돈으로 산 것이니 팔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자신들에게 준 것이라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 항의했어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절날 미경이 어머니 집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박 씨는 정우의 말대로 자신의 집이니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죠. 박 씨의 말에 정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함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박 씨는 일주일 안에 매물 문의가 들어올 것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죠. 박 씨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진 채 미경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말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결혼 10년 차에 갑자기 보금자리를 잃게 생겼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두 사람은 밤새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막막했고 아이들 학교 문제, 직장과의 거리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미안함과 서운함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박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남은 삶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박 씨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큰 폭풍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드디어 스스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발걸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고 미경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어요. 박 씨는 고요한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모든 알림을 무시했죠.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박 씨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어요.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씨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예상대로 정우가 서 있었죠. 평소와 달리 수염이 덜 깎인 얼굴로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차분함에 더욱 당황한 듯 했죠. 소파에 앉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급하게 물었어요. 박 씨는 천천히 차를 한 잔 따르며 대답했죠.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차분한 태도에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것은 너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어요. 박 씨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집은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모아온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단지 정우와 미경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명절에 한번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며 항의했죠. 박 씨는 아들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명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남은 인생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죠. 특히 미경의 어머니 집일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의 실수였다며 그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명했죠.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라도 그런 말은 평소 마음에 있어야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 덕분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덧붙였죠. 정우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새로운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다는 것, 직장과의 거리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죠. 박 씨의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말 옳은지 잠시 의구심이 들었어요. 평생 정우를 위해 살아온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이내 며칠 전 명절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던 그들의 태도, 어머니 집 일이라는 말에 담긴 무심함이 다시 가슴을 찔렀어요. 이 순간 물러서면 자신의 가치는 영원히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매물 등록이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정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듯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명절마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돕고 주말마다 찾아뵙겠다며 제발 집을 팔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죠. 박 씨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평생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왔는데 이제는 그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잠시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국 박 씨는 많이 늦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약속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낀 듯 했어요. 그래도 자신들은 가족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언급했죠.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서운했다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우의 어깨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설득이 무의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떠나기 전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물었죠. 박 씨는 이미 확인해 놓은 답을 말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2달 안에 비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과 이런 식으로 대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박 씨는 창가에 서서 정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린 시절 학교에 보내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한번 내린 결정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방문 이후로 박 씨의 휴대폰은 조용해졌어요. 아마도 아들이 자신의 결심을 받아들인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미경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명절 당시 자신이 피곤했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다고 설명했죠. 박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미경의 말이 진심인지 집을 지키기 위한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미경의 행동은 한 번도 박 씨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못 믿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집을 파는 결정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어요. 아이들도 이사를 가게 되면 학교를 옮겨야 한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죠.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자신의 결정이 무고한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괴로웠죠.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고 내일이면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계약금까지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다고 덧붙였죠.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 씨의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약을 위해 사무실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어요. 구매자가 확정되었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박 씨는 김 부장의 말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당당해 보였죠.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는 길, 갑자기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차분했습니다. 오늘 계약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 뵙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박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계약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부동산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죠. 카페에 도착한 박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경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박 씨가 다가가자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잘못했다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미경도 연이어 사과했어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죠. 박 씨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여러분의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집을 파는 결정은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경이 울음을 참으며 호소했어요. 아이들 학교도 문제고 지금 당장 새 집을 구할 형편도 안 된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죠. 박 씨는 미경의 눈물 어린 호소를 보며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어요. 하지만 곧 미경의 어머니 집 일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죠. 그 순간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미 계약자가 정해졌고 오늘 계약을 앞두고 있으니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정우와 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 씨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 시간이 다가왔으니 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이 결정이 행복하신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죠. 박 씨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미 구매자도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박 씨의 시선에 정우와 미경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려는 듯 했어요. 김 부장은 매매 계약서를 박 씨 앞에 놓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합의된 대로 준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계약서를 앞에 두고 박 씨는 잠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부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박 씨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써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드디어 스스로를 위한 결정적인 서명을 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글자를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박 씨의 가슴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 부장이 계약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그 봉투가 박 씨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박 씨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정우와 미경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절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박 씨는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은 전하고 싶었어요. 박 씨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이 예전에 했던 말을 상기시켰어요. 어머니 집 일이잖아요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집도 자신의 집이니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박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했죠. 명절 음식도 먹고 싶을 때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말했어요. 2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했죠. 새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항변할 말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길을 걸으며 전화기를 꺼내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박 씨는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경희는 박 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의지로 큰 결정을 내린 친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이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박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박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부동산 사무실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미 구매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며 계약서와 함께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마주 앉은 구매자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김 부장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전에 합의된 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 씨는 천천히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했죠. 집 주소, 매매 금액, 계약금, 잔금 지급 일정, 그리고 입주 예정일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기 직전 갑자기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정우와 미경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특히 미경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김 부장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를 바라보며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지 묻는 눈빛을 보냈어요. 박 씨는 잠시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아들을 향한 모성애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당연시되었던 자신의 희생과 명절날 미경의 말이 더 크게 떠올랐죠. 박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정우가 다급하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계약을 중단해달라며 간절히 부탁했죠. 아이들 학교 문제와 당장 새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경도 옆에서 울먹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명절날 한 말은 정말 후회한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절박함이 진심인지 단지 집을 잃게 된 현실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정우는 마지막 희망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부드럽게 손을 빼며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계약 진행 여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든 펜이 잠시 떨렸지만 곧 단단한 필체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죠. 한 획, 한 획 써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마지막 글자를 완성하는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보았어요. 미경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구매자와 김 부장은 이 어색한 가족 상황을 감지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박 씨와 정우 부부만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박 씨의 마음에도 오랜 갈등 끝에 해방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계약을 철회할 방법은 정말 없는지, 아직 마음을 돌릴 여지는 없는지 간절하게 물었죠. 박 씨는 방금 서명한 계약서를 가리키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이 다시 들어와 계약금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한 봉투의 무게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증표와도 같았어요. 박 씨는 계약금 봉투를 받아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경은 계속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명절날 했던 말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박 씨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박 씨는 미경에게 예전에 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 집 일이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대로 자신의 집이니 자신이 결정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죠.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며 더욱 깊게 흐느꼈죠.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현실적인 걱정,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 죄책감까지. 박 씨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소 몇 군데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미리 알아본 곳들이라고 설명했죠. 정우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어머니의 배려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진심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위한 선택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삶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죠.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박 씨는 눈빛을 더욱 단단하게 하며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고, 명절 음식도 먹고 싶을 때만 준비할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박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미경이 흐느끼며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미경의 말 덕분에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정우가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한 후 2달 안에 비워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새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죠. 정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항변할 말이 없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갑자기 햇살이 비구름 사이로 비쳐들기 시작했죠. 그 순간 박 씨의 눈에서도 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온 삶에서 마침내 해방된 기쁨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갑자기 더 넓고 밝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박 씨는 눈물을 닦고 정우와 미경을 향해 돌아섰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죠.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거리에서 박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서 걸었어요. 정우와 미경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금 뒤에서 따라왔죠. 박 씨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아들 부부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나은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 말을 끝으로 박 씨는 다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였죠. 박 씨는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죠.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는 친구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받았죠. 박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경희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의지로 큰 결정을 내린 친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도 가고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평생 미뤄왔던 꿈들을 이제 이루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본 박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이 날은 박 씨의 인생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어요. 하늘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 씨의 해방된 마음처럼 자유로워 보였어요. 이제 그녀도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죠.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쌓여있던 무거움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난 박 씨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파트 상가의 여행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붙은 해외여행 포스터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유럽, 특히 파리의 에펠탑이 그려진 포스터 앞에서 상상에 빠졌죠. 평생 자신의 꿈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자유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행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박 씨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인생 2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이었죠. 2달 후에 어느 맑은 아침, 박 씨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풍경이 유난히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매매 계약 이후 달라진 일상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두르거나 무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기쁨이 컸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때마다 평생 자신을 위한 시간을 미뤄왔다는 사실이 새삼 아쉬웠습니다. 방 한쪽에는 여행 가이드북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다음 달에는 경희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죠.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거리까지 평생 TV로만 보던 그곳들을 실제로 걷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노후 자금을 든든히 마련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중이었어요. 박 씨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게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조차 이제는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여유도 없었죠. 정우와 미경은 집을 비운 후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지만 박 씨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게 마련이니까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박 씨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정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화면을 열자 정우의 조심스러운 안부 인사가 눈에 들어왔죠. 정우는 어머니의 건강을 물으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미경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처음으로 진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더 이상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이라는 안전망이 없어진 현실이 얼마나 막막한지를 이제야 실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미경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도 있었죠. 박 씨는 정우의 메시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건강한 형태로 변화했어요. 정우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이런 경험이 그들 부부에게 필요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죠. 정우의 메시지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명절에 함께 식사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만나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어요. 박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에 박 씨라면 아들의 제안에 무조건 응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잠시 후 박 씨는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되 이번에는 음식 준비는 정우와 미경이 해야 한다고 확실히 덧붙였어요. 어머니 집일이라던 그 말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정우 부부의 집이니 그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또한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박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 일정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경희와 함께 새로 개관한 미술관에 가기로 한 날이었죠.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훨씬 더 밝고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의 눈빛이었죠. 외출 준비를 마치던 중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답장이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미경도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심지어 명절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있다는 말에 박 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그동안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가 담겨 있었죠. 박 씨는 정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박 씨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경쾌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경희는 최근 박 씨의 변화를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미술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희는 박 씨가 유럽 여행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놀라워했어요. 영어 학원에 등록한 일, 여행 회화책을 사서 매일 아침 문장을 외우는 일,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 안내를 해본 일까지. 박 씨는 웃으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기쁨을 나눴죠. 미술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박 씨는 60대에 그림을 시작해 80대에 첫 전시회를 연 노화가의 작품 앞에 오래 머물렀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인생 이막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 그림들이 자신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았죠. 경희는 박 씨에게 정우의 연락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간략히 전했어요. 경희는 박 씨의 결정이 결국 정우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내가 정말 달라졌어. 경희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자신을 위한 즐거운 활동으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박 씨는 다가올 명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들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생각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동등한 관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차린 음식이 아닌 정우와 미경이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사실이 신선한 변화로 다가왔죠.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자신의 남은 인생에도 무수한 가능성이 빛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새롭고 설렜죠. 박 씨는 한동안 별을 바라보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여행 계획표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돌아보는 15일간의 여정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 이제 현실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박 씨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최근 시작한 새로운 습관으로 매일 밤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적어두는 것이었죠. 오늘의 일기에는 정우와의 화해 가능성, 경희와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충만함에 대한 감사를 적었습니다. 일기장을 닫으며 박 씨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취였죠. 아들과의 관계도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 같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박 씨는 이불 속에 몸을 감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은은하게 비쳤고 그 빛 속에서 박 씨는 앞으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박 씨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죠.